네, 한국인 남성이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코리안 필리피노, 즉 코피노라고 합니다. 한국인 아버지를 두었지만 한국으로 돌아간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필리핀의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고 떠난 한국인 아버지에게 아이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필리핀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송에 앞서서 이 부끄러운 현실을 좀 어떻게 타개할 방안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탁틴 네일의 이현숙 공동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대표님이 활동하시는 그 탁틴 네일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단체인가요? 주로 아동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성착취로부터 피해받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탁틴이라고 하는 것이 네일이 탁 트였다 이런 말인가요? 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탁 트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네. 코피노 문제에 지금 관심을 갖고 활동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국제적으로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참석할 때마다 처음 문제 제기됐던 게 2005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제 아주 일부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한테 와서 실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요청이 있게 되었고요. 네. 2012년도에 실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실제로 이제 조사에 들어갔다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네. 한국인 아버지를 둔 코피노나 또 필리핀 현지 어머니들이 이제 현지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지 실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로 코피노 아동들이 살고 있는 곳이 빈민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또 그 가족들이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움들도 있고 또 코피노 하면은 그 성매매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 이런 낙인효과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기도 하고요. 또 출생 등록조차를 못하고 그냥 학교를 잘 못 다니는 이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보니까 최근 아동 성착취 반대협회 자료를 인용해서 지금 코피노의 숫자가 3만 명에 이른다 이런 보도까지 했는데요. 네. 해마다 이제 코피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이죠? 정확한 집계는 알 수는 없지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줄진 않고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늘 수밖에 없죠. 네. 그거는 적게는 5천 명에서 많으면 3만 명 이렇게 추산을 하기 있지만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코피노들이 이렇게 필리핀에서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여전히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유학생이라든가 사업자 방문하신 분들이 계속 그 여성들을 만나서 그렇게 아이를 낳고 이런 일들이 근절되고 않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부끄러운 현실인데요. 네. 혹시라도 그 코피노가 한국인 아버지를 찾거나 이렇게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합니까?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제 아버지랑 연락이 되어서 다행히 이제 양육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이제 소송까지 안 가고 양육비를 지원받는 이런 사례들이 몇 번 있습니다. 예. 그 필리핀인 어머니가 이제 자식을 버리고 떠난 한국인 아버지에게 아이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라고 이제 소송을 냈는데요. 네. 국내 법원이 필리핀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그 아버지 찾기 운동을 시작했던 것도 뭔가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 아동들이 지원되는 적어도 경제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학교 간다라든지 기본 생활은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사실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판결을 성공했었기 때문에 선례가 남아서 이후에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은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해외 나가시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좀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네. 필리핀 어머니나 코피노 형제의 경우에 어떤 국적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미성년자인 아동에 대한 국적 취득이나 양육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어머니는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네. 국내 법원에 이렇게 친자 확인 소송을 해서 승소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네네.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좀 있었는지요?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도 여권이나 이런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아버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전화번호를 바꾼다든지 나는 본인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유사한 소송이 좀 잇따를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유리한 면들이 있겠죠. 그리고 성공 사례가 있고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 확인 소송에서 친자 확인 소송에서 일단 그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 것은 한국인 아버지를 일단 찾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아버지가 누군지 찾았고, 예, 그래서 그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손을 많이 놓고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소송을 진행하려고 필리핀 어머니를 초대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사관에서 초청을 거부한다라든지. 뭐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초청을 거부하는. 초청을 거부하고요. 네. 한국에 오는 거가 이분의 여기서 눌러앉지 않을까 그 우려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면제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코피노 아버지 찾겠다라고 하든지 뭔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절차들을 간소화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한다라든지 이런 걸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탁틴네일에서 이렇게 코피노들의 한국인 아버지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현재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리는 뭐 공항에서 캠페인이라든지 거리 캠페인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라든지 정부 관계자하고 함께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법제도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저희 국내 문제보다는 필리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좀 그 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한국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부끄러운 과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좀 상당히 강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네. 그래도 저희들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 캠페인을 시작할 때 계속 걱정됐던 부분들이 네. 코피노 아버지라고 하지만 또 한국 내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래서 또 이 문제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정이 깨지거나 또 다른 또 그 자녀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그런 것들을 꼭 드러내고 폭로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네. 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절차들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가장 고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능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그냥 이렇게 좀 잘 합의가 돼서 경제적인 지원으로 끝낼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도 그렇고요. 또 양국 정부도 그렇고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성매매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게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버리고 간다. 경제적인 책임조차도 안 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종신형이거든요. 물론 법이 잘 안 지켜져서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해외 나가면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해외에서의 그 법을 어기는 것도 똑같이 처벌이 된다라는 것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네.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건 정말 범죄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피노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차선책으로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확대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전 예방 활동도 필요하고요. 어떤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이 좀 돼야 되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탁틴네일의 이현숙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친자 확인 소송 판결로 본 코피노 문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